주변에 있는 간판, 한글은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거리 간판을 통해 우리말 사용 실태를 짚어봅니다. 우리말을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말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외래어로 넘쳐나는 행정 용어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도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가 대다수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알려드립니다. 경북도의회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모를 정도로 일본어, 영어가 섞인 간판들이 많은데요. 일상생활에 침투한 일본어와 영어 등 우리말 사용 실태를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 공구골목. 긴 거리를 따라 공구상점 500여 개가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한때 골목 한 바퀴를 돌면 탱크도 만든다는 이곳을 걷다 보면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바이브레다, 비니루, 브라시, 후키, 일본어 혹은 일본식 발음으로 된 영어 단어들이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예전 한 30년 전이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 거. 특정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남아있는 일본어.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본어2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50개를 선정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어인데 다반사, 망년회, 이길 등이 꼽혔습니다. 일본어 소리를 빌린 일본식 음차어엔 무대뽀, 삑사리, 와사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잔고, 그리고 이빠이, 그리고 땡땡이?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솔직히 잔고가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했어요. 일본어인지 전혀 몰랐어요. 일본어의 경우 오랫동안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영어는 걷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어 간판들이 잠식했습니다. 카페들이 보인 한 골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골목 시작부터 끝까지 한글로 된 간판은 12곳 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어가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내용으로 바르게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배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모르고 틀릴 때 굉장히 혼동스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국어를 포기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우리말이 푸대접받는 건 길거리 간판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어,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행정 용어부터 쉽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항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근데 대중화돼 있는 행정용어지 지금은. 전달에 그게 더 안 되니까. 이게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연락,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다. 어디 지자체에서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서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봤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막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생겨난 신조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감염시킨 듯 관련 용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알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를 쉬운 한글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종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엔데믹, 위드 코로나 등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이 언택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변조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이들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문맥이나 정황을 볼 때에 더 이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떤 인간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벗어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나. 그 정도 정황으로 저도 사용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외국말보다 한국말 한글로 쓰는 게 훨씬 낫죠.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신세대들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야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중년이 넘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꿍꿍 앓다가 나중에 지금 뭐냐고 물어볼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순수하게 한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Oh no, I never used before. I just found out last month, so in September. Yeah, it was new word for me. 국립국어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를 순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 유행으로, 엔데믹은 주기적 유행, 에피데믹은 유행으로 고쳤을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 스니즈 가드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뉴노멀은 새 기준이나 새 일상으로 고쳤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자 등도 이해하기 쉽게 바꿀 것을 권장했습니다. 비말은 침방울로, 의사 환자는 의심 환자로, 지표 환자는 첫 확진자로 순화했습니다. 외국어와 한자를 합성한 단어도 비교적 쉬운 말로 대체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으로,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이나 연속 감염으로 다듬었습니다. 어떤 정보든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알기 어려운 외래 용어를 보다 쉬운 말로 다듬어서 지금 언론과 국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건강 생명과 관련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 단어나 외래어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무분별한 외래어, 신조어에 우리말과 글이 밀려나고 있는데요. 교육, 행정기관부터 바른 국어 사용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경북도의회에서 경북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채아 경북도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어떤 배경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한글 오남용과 외래어 사용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조차 기관명, 각종 공문서, 홍보물 등의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고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어 발전과 보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우리말 바로 쓰기의 중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보셨겠지만 각종 공문서, 행사명 등의 서포터즈, 벤치마킹, 인센티브 등 무분별하게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추격어, 신조어 등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공서 등의 언어 사용 행태가 해당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특히 우리 공문서, 민원 서류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주민들에게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좀 더 앞장서서 한글 사용하도록 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국어 바르게 쓰기라는 조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북교육청 소속 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 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각종 공문서, 정책명, 행사명 등의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난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공포되면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고요. 또한 경북교육청은 각종 공문서, 정책명, 행사명에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전한 언어 사용과 국어 교육을 위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 또한 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글은 쓰는 사람의 생각과 생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어 사용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기보다는 생활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또한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우리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실효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이 작은 출발점이라면 도민 여러분의 성원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말과 글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쓰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아 경북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